배터리를 위한 재료 분석 네 번째 XPS입니다. 이제 XRD, 라만, TM이 이제 결정 구조를 보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XPS의 경우에는 이제 바인딩 에너지, 특히 표면에서의 바인딩 에너지를 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XPS는 표면 분석이다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 XPS는 라만과 달리 굉장히 엑스레이 수준의 에너지를 내죠. 그래서 엑스레이 수준의 에너지를 내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이 결합을 끊어줄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들어가면서 전자가 이렇게 탁 살아내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가해준 에너지를 알고 그 다음에 살아내서 나온 에너지의 양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자가 나오면서 워크 펑션 이걸 지나거든요. 그럼 이 워크 펑션 에너지도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바인딩 에너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인딩 에너지를 뭐가 좋으냐? 이제 원자핵과 전자의 이제 오비탈이 있잖아요. 1s, 2s, 2p. 그럼 저희가 엑스레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되면 이제 1s의 전자를 뗄 수도 있고 또 어떤 엑스레이는 2s의 전자를 뗄 수도 있고 2p의 전자를 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 바인딩 스테이트가 딱 정해져 있겠죠. 그 각각의 원자 핵마다. 예를 들어 뭐 ti다. 그럼 ti 4 플러스일 때에 바인딩 에너지가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픽이 다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ti가 3 플러스다. 그러면은 갑자기 바인딩 에너지가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 EP 전위에서의 바인딩 에너지가 갑자기 바뀌면은 거기에 따른 또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표면이 ti 4 플러스여야 되는데 원래는 ti 원래 4 플러스죠. 표면이 3 플러스다. 즉 있네. 또는 디펙트가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 분석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XPS 분석을 하면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 표면의 아토믹 레이쇼를 구할 수 있습니다. XPS 분석을 하면 이제 바인딩 에너지를 풀로 쭉 스캔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있어가지고 실리콘, 카본, 뭐 니켈 이렇게 다 픽이 나옵니다. 그럼 그 픽의 면적을 계산하면은 각 성분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표면의 성분의 비율을 구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TI P 스핀 때문에 3분의 2와 2분의 1이 있는 건 2분의 3과 2분의 1이 있는 건데 TI P 픽이더라도 바인딩 에너지가 조금씩 다르겠죠. 4 플러스인 바인딩 에너지 있고 3 플러스인 바인딩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둘의 비율에 따라서 표면이 어느 정도 환원되었는지, 디펙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펑셔널 그룹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표면에 예를 들어 이제 표면에 무슨 처리를 했더니 이 처리 때문에 H2O가 결합하면서 OH 본드가 형성이 되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표면에서의 이제 옥시전 O1s 픽을 재면은 여기는 없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이제 OH 하이드록실 그룹 때문이거든요. 그 하이드록실 그룹이 많아서 이게 하이드로필리시티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PS로 펑셔널 그룹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XPS 시그널의 형성 원리도 알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았으니까 그럼 또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 XPS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가장 쉽게 얻는 것은 온라인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구글에다가 XPS 하고 예를 들면 내가 O1S 보고 싶다 하면 O1S 이렇게 검색하면은 바로 이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XPS Simplified라는 곳인데 각 O1S의 바인딩 에너지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이 바인딩 에너지는 옥시전이 어떤 상태일 때고 이 바인딩 에너지는 옥시전이 어떤 상태일 때다를 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바인딩 에너지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XPS 데이터베이스 이제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핸드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많이 사용했던 핸드북인데 지금은 이제 핸드북으로는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또 구글에다가 이렇게 XPS 핸드북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PDF로 올려놨어요.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 설퍼의 이 P 2분의 3 픽에서의 바인딩 에너지가 예를 들어 160에서 픽이 떴다 하면은 설파이드고, 뭐 169 다음은 설페이트고, 뭐 이런 걸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바인딩 에너지가 요거랑 요거랑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얘가 설파이드인지 몰캅톤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 S의 이 P3 이 P의 2분의 3 픽이 있지만 또 다른 픽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몰캅토 같은 경우는 M 픽도 있고, 그럼 M 픽도 같이 확인해 보는 거죠. M 픽에서도 몰캅토 픽이 뜨는지. 그렇게 해서 중복으로 해가지고 확인해서 그 작용기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FS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하기 때문에 분석을 그냥 수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리진으로 디컨볼루션만 잘하면 됩니다. 이 픽이 있으면은 이제 요 픽은 요 픽과 요 픽의 합이다라고 오리진에서 디컨볼루션만 잘하면은 분석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디컨볼루션 하는 작업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왜냐? 내가 디컨볼루션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게 픽을 2개로 할 수도 있고 3개로 할 수도 있고 하나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픽 위치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체 픽이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조합을 해야 하잖아요. 그 조합을 할 때 문제는 그 조합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면 다른 픽과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이 픽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전체 엑스페트 전체를 보면 굉장히 많은 픽들이 뜨잖아요. OLS 픽, 대표적으로 OLS 픽도 있고 CLS 픽도 있고, 근데 OLS에서 O와 C가 하는 결합이 있고 C에서의 C가 O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픽에서의 바인딩 에너지, 이 픽에서의 바인딩 에너지가 일치해야죠. 근데 내가 픽 디컨버션을 잘못하면은 이 픽과 이 픽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디컨버션을 어딘가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이렇게 여기는 다 맞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랑 비슷한 사례의 논문을 봤더니 그 논문에서는 또 달라요. 그럼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디컨버션 픽을 할 때는 내 그래프 자체의 피팅, 내 그래프를 최대한 만족스럽게 맞추면서도 이 XPS 결과만이 아니라 다른 결과, 내가 분석한 XRD라든가 라만 결과와도 일치를 해야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와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되고, 기존의 레퍼런스와도 일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맞추려다 보니까 조합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잘 맞추지 않고 논문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그냥 논문 한 편 보고 얘는 이렇게 디컨버션 했네 하고 갖다 쓰면은 낭패를 보기 십상이에요. 안 맞거든요. 그럼 논문이 왜 안 맞지? 네, 논문도 많이 안 맞습니다. 논문도 사람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논문이 빨리빨리 나오는 시대에는 더 많은 실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논문을 보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와 내 결과를, 그리고 피팅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특히 논문을 비교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논문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 내 사례와 비슷한 경우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내 사례와 비슷하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사례와 이게 XPS는 표면 분석이기 때문에 표면은 굉장히 많은 상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 사례와 비슷하지 않으면은 같은 분석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서치를 하는 것이 XPS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XPS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C1S 픽과 O1S 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1S 픽을 먼저 보겠습니다. C1S 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디컨볼루션을 해요. 그럼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서 대충 이제 이 정도 레인지에 있다 놔두시면 되고, 중요한 것이 이제 이 sp3 본드, 그 cc 본드죠. cc 본드 280 4.8 일렉트론 볼트에서 형성되는 본드. 이게 실은 표면에 저희가 샘플을 아무리 클리닝을 잘해도 CO2라든지 그런 카본 코로전이 있잖아요. 표면에 무조건 카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샘플이 카본이 없는 샘플이다 하더라도 XPS를 찍으면은 표면에 카본 픽이 보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카본은 대부분 CC 본드예요. 280, 240, 맞아, 284점, 네, 지워졌는데 CC 본드는 284.8 일렉트론 볼트다. 284.8 일렉트론 볼트.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XPS를 찍으면은 XPS가 정확히 딱 내가 원하는 정확히 그 레퍼런스 밖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좀 XPS가 좀 시프트에 있어요. 이게 뭐 장비 문제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게 조금씩 픽이 시프트를 하게 되는데 그 시프트를 보정해야 되죠. 그 레퍼런스 픽이 필요합니다. 그 레퍼런스 픽이 244.8 일렉트론 볼트예요. 왜냐? 카본은 어디든 존재하니까. 그럼 내설 표면에 있는 카본은 CC 본드니까 얘는 이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요거로 코렉션을 하게 되죠. 이것을 카본 레퍼런스 코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PS 분석을 하게 되면 XPS 데이터를 받으면 먼저 이 CC 본드에 맞춰서 이 카본 픽을 딱 봤을 때 요 픽이 284.8 일렉트론 볼트냐 아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요 픽이 284.8 일렉트론 볼트도록 시프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분석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분석하면은 낭패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진 샘플이 이제 그러니까 카본이 있는 샘플이다 하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카본이 있으면 sp3 본드가 있고 sp2 본드가 있는데 sp3 본드보다 sp2 본드가 더 바인딩 에너지가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 경우에는 디컨버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픽 위치에 맞는 걸로 레퍼런스를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전체로 해가지고 요 픽을 이게 이제 284.8로 위치로 옮기면 되겠지 하면은 또 낭패를 봅니다. 또 이제 내 샘플이 그래핀이다 이러면 절대 레퍼런스 커렉션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sp2 본드가 메인이잖아요. 그럼 얘가 284.8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분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다른 예제를 보면은 카본 피버 이런 이제 약간 그래파이트도 아니고 그래핀도 아닌 카본 피버 형태의 그 C1S를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픽이 이제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픽부터 하면은 이 픽이 이제 CC 픽이 되고 그 다음에 COR OR이라는 거 COH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 더블 본드 옥시전이 되는 거고 여기가 COOR 그러니까 COOH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런 CC, COR, CO 더블 본드, COOH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볼까요? 예를 들면 카본 피버 말고 아예 올가닉 물질이다. 그러면은 CC 또는 CH 본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H, COO도 나오고 그런데 C, N본드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고 내 상황에 맞는 레퍼런스를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OOS 픽도 알아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OOS 픽은 이렇게 세 가지 픽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옥시전이 이제 옥사이드 형태로 많이 있고 옥사이드라는 거는 예를 들어 TiO2 나면은 레틱스 옥사이드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또 다른 TI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또 뭐가 있고 이렇게 레틱스에 있는 옥시전일 텐데 X 옥시전은 대부분 530입니다. 530.0 일렉트론 볼트로 외우시면 됩니다. TiO2나 이제 산화물 같은 경우 픽을 측정을 하면은 530에 이제 안 뜬다. 그러면은 뭔가 카본 코렉션이 이상하다던가 해서 카본 코렉션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카본 코렉션을 하고 나서 다시 보면 이제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두 개의 픽이 더 떠요. 그러면은 보통 이 픽을 이제 베이컨시 픽.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옥시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옥시전이 없다든가. 있는데 여기 뭐가 TiO2가 비어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베이컨시 픽이 뜹니다. 이제 서피스 하이드로실 그룹이라 해가지고 표면에 이제 수분에 의한 OH가 많이 결합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제 어떤 결합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OH에 의한 하이드로실 그룹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제너럴하게 세 개고요.
이게 또 옥사이드나 하이드록사이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뭐 한 531로 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이렇게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의 530 근처에서, 뭐 엠비토 5도 그렇고 이제 거의 530 근처에서 뜬다. TiO2도 그렇고 FEO도 그렇고 그 근처에서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카본 피버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렉틱스 옥시전이랑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30에는 픽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놀가닉이 아닌 올가닉 쪽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CO, 이런 더블 본드나 저기 1, 2, 3, 4, 5라고 표기한 게 이제 1이 이제 여기에 1인데, 이렇게 생긴 더블 본드일 때는 531에 뜨고, 또 이렇게 COO일 때는 이쪽 위치에 뜨고 이제 여기에 뜨는 거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그리고 이렇게 3. 요 5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뜨고 4. 그러면은 이런 COOH 같은 경우 여기에 뜨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픽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잘 찾아야 되고, 제가 여기 찾은 레퍼런스는 좀 그래도 많이 활용되고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괜찮다 하는 레퍼런스를 모아놨으니까 이걸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올가닉스,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COOH랑 COOH랑 CO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 픽을 제외하고 요 세 개는 서로 연관이 있는 픽이에요. 보시면은 이 CO에서의 이쪽 CO에서의 이쪽 그리고 이 COH의 이제 마지막 터미널이면은 CO가 이제 OH로 끝날 거 아니에요. 이쪽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픽의 비율을 보고 이게 얼마나 있는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 더블 본드와 O가 같은 비율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COOH가 또 많죠. 그러면은 터미널 그룹의 COOH가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XPS를 활용한 논문 연구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옥사이드 렉틱스 안에 있는 디펙트의 체인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TiO2라는 소재의 표면의 디펙트를 제어를 하면은 굉장히 넓은 광 흡수 능력을 갖는 소재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색 BT 에즈 상태일 때 광흡수 특성이 좋죠. 디펙트 때문이라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색일 때 이제 디펙트, 여기가 이제 옥사이드 렉틱스라고 했고, 여기가 디펙트라고 했고, 여기가 이제 OH라고 했는데 OH는 아예 없고 디펙트가 많죠. 그런데 열처리를 진행할수록 점점 요 디펙트에 의한 광흡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지죠. 디펙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광흡수가 디펙트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옥사이드 렉틱스의 디펙트를 변화를 측정할 수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TM으로 이제 몰리브덴 설파이드가 표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거의 나노 수준이어가지고 결정성도 이 호스트 산화물의 결정성이고, 이 몰리브덴 설타이드라는 물질은 아예 결정 정보를 얻기 어려웠는데, 표면이니까 얘를 XPS 수행을 했더니 몰리브덴 탄탈륨이라는 옥사이드 기반 위에 몰리브덴 픽이 이렇게 보였다. 설퍼 픽도 보였다. 해가지고 몰리브덴 설파이드 클러스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XPS로 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분석이 이제 표면에서의 이제 옥시전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이제 코발트 메탈과 이제 엔도핑이 된 카본의 복합체였고, 이 물질은 코발트 설파이드와 엔도핑이 된 카본의 복합체였습니다. 이제 XRD로 어느 정도 이제 코발트 메탈이 있고 코발트 설파이드가 있고 카본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았어요. 라만으로 이제 카본에 대한 디지 레이쇼도 분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XPS 분석을 통해서 실제 코발트 메탈, 탄화가스가 이제 코발트 제로인 메탈픽이 있다는 걸 알았고, COS2에서는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코발트 메탈이긴 하지만 표면에 옥사이드 층이 형성이 되어서 코발트 옥사이드 표면 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 두 개 다 N1S를 검색하니까 이렇게 피리딘 N과 피롤리딘 N과 그래피틱 N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그냥 N2로 존재하는 것과 달리 카본에 도핑이 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카본에 N이 도핑됐다는 것을 이제 XPS로 분석할 수 있었죠. 이렇듯 XPS는 표면 분석이기 때문에 표면에 서피스 스테이트라든가 또는 뭐가 도핑됐다든가 표면에 펑셔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유익한 도구입니다. 단지 제가 주의 드릴 점은 이런 XPS 분석을 수행할 때 디컨버전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진짜 이 픽이 내가 생각하는 그 픽인지도 많은 문헌을 통해서 이제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하면은 기존에 이제 계속 오류를 범했던 부분들을 계속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오류가 오류를 낳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조심하면서 분석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